정말 세상에 차들이 많잖아요. 그 차들 중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차들이 많죠. 특히 이 기아처럼 말이죠. 기아를 넣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차,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마 바람 소리 들어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재밌는 차 하나 보실게요. 르노에서 나온 60년대부터 나온 르노4라는 차예요. 이런 차 보실 적 없죠? 우리나라에는 아마 한 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요 옆에 보이는 로보 미니 그리고 폭스바겐 비틀과 함께 대량 생산돼서 팔렸던 낭만의 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약간은 그 SUV 스타일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그 SUV를 목표로 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로보 미니나 또 폭스바겐 비틀, 시트로엥 2CV 같은 대중을 위한 소형차 개념으로 만들어진 차예요. 아주 뭐 신기하고 독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실 거고요. 우선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귀엽게 생겼죠? 바람 소리 좀 들어가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앞모습도 한번 보실까요? 앞모습은 너무 귀엽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나온 오래된 올드카들 좋아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르노4 같은 차는 사실 알아두셔야 되는 차 중에 하나예요. 앞모습 너무 귀엽죠? 이거 한국에 가서 제가 리스토어 프로그램 최근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 라라 클래식에서 클래식카 리스토어 프로그램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리스토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리스토어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클래식카의 리스토어가 오래전부터 뭐 진행이 돼 온 비즈니스이고 또 작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리스토어라는 개념의 수준을 넘어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리스토어의 개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커스텀하고 리스토어는 완전히 다른 장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혼용해서 착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저는 뭐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라라 클래식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의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에요. 이 르노4라는 차량 내의 여러 이제 상태들을 보면 그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페인트도 좀 뭐 망가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녹들도 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아주 깊은 녹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커버가 되는 녹들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렇게 캔버스탑 사양이에요. 근데 캔버스탑도 다들 찢어지잖아요, 오래된 차들이. 근데 이거는 파손 자체는 없습니다. 원래 형태가 그대로 돼 있죠. 이 외형은 외형대로 예쁘고 귀엽고 한데요, 아마 조금 녹을 제거할 부분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리페인팅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휠 같은 거, 이런 거 센터 캡을 찾아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범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원래 이게 그 맥기 도금된 범퍼인데요, 이렇게 칠을 해 놓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거나 또 이 헤드램프의 형상 보세요. 이게 바깥쪽으로 볼록한 게 아니라 안쪽으로 볼록하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이거에 맞는 헤드램프를 찾는다든가, 그래서 클리어하게 한다든가, 또 여기 이제 라디에이터 그릴 쪽은 도색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파츠가 깨진 데도 없고 또 소실된 것도 없기 때문에 리스토어는 잘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리스토어 빨이 잘 받을 것 같습니다. 내부 좀 보실까요?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도어 핸들 같은 것도 없고요. 이렇게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누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요. 시트는 이렇게 직물하고 비닐하고 컨비네이션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약해서 모든 차들이 여기가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국에 가지고 들어가서 적절한 재료가 있으면
업홀스터리라고 불러요. 이제 그 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질을 최신의 재질로 바꾸는 거. 그리고 업홀스터리를 하든지 아니면 상태 좋은 중고가 있으면 당시의 재질을 그대로 남겨두는 게 또 키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리스토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시보드 보시면 완전히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엄청 저렴한 대중형 차로 나와서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쪽에 보면 계기판들이나 여러 그 경고등이라든가 이런 거 잘 돼 있고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게 쉬프트 레버예요. 보통 우리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요 아래쪽쯤에 있는 그런 쉬프트 레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넣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뒤쪽은 접이식의 리어 시트가 있고요. 그 뒤에는 이 정도 되는 트렁크 스페이스 공간이 있습니다. 르노 4라는 거는 사실 일본에서는 르노 캬토르라고 부르고요. 원래 프랑스어로, 뭐 제가 프랑스어는 잘 모릅니다만은 4라는 거를 뜻하는, 숫자 4를 뜻하는 발음이 캬트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르노 캬트라고 부르는 게 뭐 원래 명칭인데 여러 그레이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르노 4L이라는 게 프랑스에서는 상당히 많이 팔리고 사랑받는 차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르노 4L이라는 프랑스 발음, 르노 캬트 L, 빨리 하면 르노 캬텔르라는 애칭으로 모두들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같으면 그냥 르노 4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내부에 앉아서 자세한 거 조금 더 보실게요. 자, 르노 4. 뭐 프랑스 말로 아주 유식하게 보이는 척하고 얘기하면 르노 캬트엘르의 실내에 앉았습니다. 여기 계기판 안쪽 보셨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들은 이렇게 옆에 있어요. 이런 것들 보고 나면은 참 예쁘겠죠. 핸들은 엄청 심플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A필러에 있는 유리창 쪽 프론트 윈드실드하고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압박감은 느껴집니다. 굉장히 높은 차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대부분 이거 기아 넣는 거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전 오너가 보내면서 이렇게 어떻게 넣으면 된다라는 게 써 있어요. 보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에서 클러치 밟고, 클러치를 먼저 밟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뉴트럴 상태예요. 그대로 밀면 1단, 그 다음에 당기면 2단,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뭔가 해제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러면 중립이 됐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밀면 3단, 그리고 여기에서 뒤로 당기면 4단,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백기어는 여기에서 중립으로 다시 간 다음에 가장 오른쪽으로 밀어서 뒤로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들어가는 상태예요.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앞쪽에 보면 변속기 쪽으로 로드가 그냥 붙어 있어요. 다이렉트로 붙어 있고요. 그 로드를 가지고 변속기에 1, 2, 3, 4단 그리고 백기어까지를 넣고 빼고 하는 식입니다. 여러가지 요 밑쪽을 보면 요즘 차들 같지 않게 옛날 차들이라서 여기저기에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오디오는 옛날 오디오 그냥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팬 스위치, 요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뭔가 조절을 하는 스위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넷을 여는 거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에요. 여기에도 뭔가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기능들은 제가 리스토어 하면서 한국에 가져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착석되는 포지션이나 이런 거는 요즘 나오는 소형 SUV보다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다니는 차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내가 조금 위쪽에 있는 느낌이랄까 이런 거는 들지 않는 형태고요. 그래서 헤드룸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SUV 보다도 훨씬 높아요. 되게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캔버스 탑을 여는 손잡이고요. 또 선바이저도 잘 붙어 있고요. 내장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가죽이나 뭐 이게 가죽은 아니겠지만
비닐로 돼 있는 여러 소재들이 파손이나 찢어진 게 없네요. 아주 상태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엔진 한번 시동 걸어 봐야죠. 제가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일단 뉴트럴에 있는 거 확인하고요. 클러치 밟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이렇게 초크 밸브가 숨어 있습니다. 초크 밸브를 당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초크는 한번 시동을 걸었으니까 지금은 초크 밸브는 안 당겨도 돼요.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항상 시동 거는 순간에는 긴장이 돼요. 이거 하다가 오래된 차들은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키박스에 키를 넣을게요. 자, 시동 걸겠습니다. 어떠세요? 시동 잘 걸리죠? 악셀 좀 밟아 볼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시동 끄고 엔진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넷은 이렇게 앞으로 여는 방식이에요. 중간에 한번 요즘 기준으로는 뭔가 한번 걸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걸리는 것도 없이 그냥 열립니다. 엔진룸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런데 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엔진도 일발 시동 되는 형태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르노4, 르노 캐트르 중에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줍니다. 냉각수 라지에이터 근처에서도 뭐 샌 흔적이나 이런 것들 전혀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헤드램프는 본넷 유니트 안에 같이 붙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반대쪽에도 가서 좀 볼까요? 제네레이터가 이쪽에 있고요. 엔진은 4기통 엔진인데 뭐 배기량은 1000cc 부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그거보다 훨씬 작았죠. 그리고 배터리는 이렇게 그 티코, 우리나라 티코보다 약간 큰 것 같아요. 아마 그 형식 번호라든가 이걸 확인하면은 사이즈라든가 이런 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호은이 달려 있고요. 재밌는 게 여기에 잭이 같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제 리어 쪽이 아니라 프론트 쪽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로드, 길다란 로드가 저게 아까 실내에서 1, 2, 3, 4단 변속기 수동 기어를 변속하는 레버입니다.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대담한 구조를 갖게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30, 40년대에 가지고 있었던 바디쉘 구조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요, 대시보드의 이 형태를 보세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 아래쪽까지 그냥 평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고 프론트에 있는 본넷, 엔진룸 자체가 그 위에 이렇게 씌워지는 구조예요. 이 옛날 차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었거든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옛날 차들 도감도라든가 또 분해도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프론트의 이 부분, 이 전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있고 그 앞에 이 본넷 쪽이 붙어 있는 구조, 또 엔진이 붙어 있는 구조, 이거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대개 제가 최근에 입수한 르노4는 이런 형태입니다. 바람 소리가 너무 세서요, 클로징 멘트는 그냥 실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차.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로버 미니, 그 다음에 폭스바겐 비틀 등과 함께 엄청난 대수가 만들어져서 세계인의 낭만, 그리고 실용성,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차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대중성 등을 확보해줬던 르노4. 그 르노4를 얼마 전에 컬렉션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차를 컬렉션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돈만 쓰는 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세상에 차들이 많잖아요. 그 차들 중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방식과는 너무도 다른 차들이 많죠. 특히 기아처럼 말이죠. 기아를 넣는 것처럼. 자, 그런 차들 라라 클래식에서 하나 둘 입수해서
한국에 가져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처럼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한국에서 그 클래식카 리스토어 프로그램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수한 르노 4, 르노 캬테일르, 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차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